자, 이제 시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른 뉴스 다 조차하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이슈가 제일 지배적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볼까요? 지금 저도 SK 쓰고 있는데 아, 2,800만 명. 이창대 대표는. 저는 다행히도 LG 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KT니까 우리는 3사를 다 쓰고 있거든요. 자, 2,800, SK텔레콤. 2,800만 명인가요? 네. 아무튼 가입자가 모두 다 해킹이 돼가지고 유심. 네, 유심이 해킹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복제가 되면 바로 금융 서비스를 도용해가지고 자동 이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은 유심을 전부 다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체를 해주고 싶어도 유심이 지금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심이 2,800만 네. 명이면 2,800만 캔인데 산수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SK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만 개 정도고 네. SK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5월 말까지 최대한 풀 가동한다고 해도 500만 개밖에 공급을 못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관련돼서 보험 서비스 제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해외 로밍이라든지 해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인데 지금 4월 말, 5월 달에 또 연휴가 나름 네. 또 있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민이 많이 그렇죠. 되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로밍이라든지 데이터, 문자 이런 걸 아예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란 이런 것도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통사의 해킹 문제,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뭔가가 해킹한 쪽에서 네. 계속 조건을 걸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심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영화 속에 보면은 첩보 영화들인가요? 이렇게 뭘 옮겼다가 하나 네. 부러뜨리고 조그만한 거. 그게 유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교체하게 되면은 이거 바꾸는 네. 교체는 그거를 좀 유심이랬네. 유심하게 안 보셨군요. 반사 있게 안 보면 잘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기종마다 다르지만 해외 A사 같은 경우는 유심하려면 요거 누르고 좀 그쵸. 복잡하긴 해요. 네. 손으로 이렇게 꺼내기가 어렵고.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 이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는 SKT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고객 이탈 가능성. 지금 일부는 있는 것 같고 그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통신사 자체도 과점 사업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T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고가 났는데 이게 과거에도 많이 거슬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LG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LG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NG 플러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이제 SK텔레콤에만 있는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고가 부족하다, 단기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물량도 이제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보안 문제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저는 두각을 드러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KT나 LG U+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가 네.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좀 보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좀 몰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SKT가 뚫렸어. 그러면 KT나 U+는 안전해? 거기도 뚫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력이 과거에 이제 아주 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도 그렇게 막 신뢰가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심 공급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던데 네. 엑스큐어라든지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이제 유심을 공급하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먼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또 기대감이겠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제 수요가 너무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주가도 역시 반응을 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이제 뭐 허니버터칩이나 뭐 네.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건 좀 기호 관련해서 그런 건데 이런 건 한번 수요가 이제 딱 몰려서 해결이 되면 이게 좀 연속성 있는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이 테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들어가 있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갖고 뭐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야 있겠지만 이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노린다. 이런 전략은 다소 좀 위험해 보입니다. 뭐 다른 관련주 없어? 뭐 이렇게 연관을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하기에는 네, 맞아요. 효용성이 없다. 네네. 왜냐면 이제 또 이 결국에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뭐 유신 공급 관련된 테마는 네. 아무래도 좀 또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여기에서 뭐 더 나아가서 뭐 보안 관련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두드러지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안 쪽으로 우리가 좀 만져보자. 이런 이제 논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보안 관련주가 그때는 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현재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벤트성으로는 주가가 좀 연속성 있게 긴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심 공급 쪽은 그냥 단발성일 것 같고 평가는 그러면 보안이 지속성이냐, 네. 사이버 보안 여기도 사실은 의문점은 많아요. 항상 이게 반복됐었기 때문에 네. 실제 보안 업체들 보면은 이제 약간 영세한 규모, 뭐 시가총액이 그걸 네. 대변해주죠. 그러면서 관급이라는 것이 많고 금융사 거래들이 대부분인데 관급은 수익성이 잘 안 나고 그때뿐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정부 2.0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한때 우리가 이제 인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뭐죠 전자 공인 인증 네. 이게 불편하다고 또 뭐 공증 인증 뭘로 많이 바꿨는데 네. 그래도 깔고 또 깔고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쵸. 네, 정부의 뭐 자꾸 뭐라 그러지만 실제 증명서 하나 띄워보시면은 복장 터집니다. 복장 터지죠. 네, 그냥 그래서 뭐 안 하고 내 뭐- 동사무소 가고 말지. 뭐. 제가 어떤 유튜브를 주민센터. 예전에 네. 만들어진 유튜브인데 공인 인증하기 위해서 네. 몇 단계를 맞아요. 거치는 그게 이제 깔고 네. 또 깔고의 영상이 있어요. 과정을 이제 한번 보여줬던 게 있었는데 하여튼 보안이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참 어떻던가. 우리나라가 근데 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또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들이 보안을 위한 보안. 그쵸. 뭔가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네. 또 조금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는 게 보안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인정을 못 받는 쪽이 보안 쪽 업계에 있는 분들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정말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자기들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네. 처우라든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여전히 소프트웨어 산업에 네. 대한 근본적인 뭐 구조의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네. 뭐 그때뿐이라는 거, 뭐 대선 때도 보면 정책이 이제 막 많이 나오겠죠.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대권 후보들은 물고 들어가실 그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대책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금은 이미 지난주에 한번 급등을 한 상황에서 연속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를 좀 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어떤 또 얘기가 좀 나온다라면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떤 얘기라도 이 대선과 이슈가 맞물린다라면 또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겠다라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서는 한번 오른 다음에 좀 주말로 갈수록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양자 컴퓨팅 하면 또 양자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또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 본다라면 좀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뒤늦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안이라는 게 뭐 항상 반복되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무엇인가를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방패.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그러다 보니 보안이 물리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뭐 인터넷 통신 쪽을 끊어버리고 그랬더니 그 기계 안에 칩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근거리 가가지고 해킹이 된다. 그 안에 칩도 다 뽑아버리고 그냥 뭐 맷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그러면 또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연결 사회에 또 반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항상 모순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건데 딱히 뭔가 좀 설득력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자 그럼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통신이나 보안 쪽은 제한이 있을 거다. 뭐 대체 통신, 그다음에 뭐 유심이나 네.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이슈도 단발로 좀 그렇게 돼야겠. 어떻게 봐야 돼 그거?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본다라면 결국엔 SK텔레콤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네. 이탈되는 고객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신 분들이 계시겠지. 약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또 KT나 LG로 옮기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오늘도 주가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거든요. KT하고 LG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SK는 거의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뭐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계속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이런 뉴스에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접근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슈 때문은 아니더라도 통신주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안 보던 분야잖아요. 탄력성도 떨어지고 투자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는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안 보던 분야인데 이번 이슈로 뭐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은 있겠죠. 사실 이제 이 통신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네.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뭐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뭐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독점해서 다 장악하고 그리고 과점해가지고 거기서 좀 누리고 있고 이런 걸 어찌 보면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SK텔레콤마저도 타격을 받았는 상황에서 LGU 플러스랑 이제 KT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LGU 플러스는 저는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지만 사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KT가 훨씬 더 저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통신사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이전에는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업종이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꾸준하게 벌고 있고 과점 사업자 이런 거보다는 폭발적인 성장하는 주식들 위주로 투자가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면하고 있었던 금융지주사라든지 이런 이동통신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배당 성장이 이제 좀 기대되기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따져봤을 때 KT가 한 단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뭘 적다가 말하네. 그리고 이건 좀 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시행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데이터법. 어. 그러니까 제 데이터가 이제 금융이라든지 네. 의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열린 거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기업을 본다라면 좀 대기업이긴 한데 뭐 네이버라든지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쿠콘 뭐 이런 기업이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선별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작진한테 이제 자막 때문에 좀 뭘 물어보려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위성통신, 뭐 스타링크 이쪽으로 진보하거나 물론 국내에는 위성통신 사업자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뭐 그냥 통신사들하고 스타링크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업자들하고 조인을 해서 이게 보안적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해킹이 되거나 뚫렸는지 잘 모르지만 위성 사업자들은 조금 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스페이스X의 뭐 스타링크
그래도 그쪽은 조금 뭔가 튼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지금 보안 문제에 있어서 이 고객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네. 결국 이제 금융적인 문제에서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그렇겠죠, 있다라고 평가가 아무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보안 문제가 금융적으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됐던 분야가 카카오뱅크 그때 당시에 나올 때 인터넷 네. 전문 은행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이제 엄청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인뱅. 네, 그렇죠. 그때 뭐 토스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다가 사실상 이제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부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쪽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 이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해서 보안 종목들이 연달아서 같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군 중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드림 이런- 시큐리티?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 살펴보니까 장중에 이제 뭐 25% 넘는 상승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 통신사 쪽에서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금융적인 이제 보안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이제 집중하고 네. 문제점을 이제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움직이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묶여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윗골이 달긴 했지만 만약에 이 이슈가 조금 더 길어지고 한 번 더 좀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해커의 종류라고 하니까 있는데 화이트 해커, 뭐 이 나쁜 해커도 나눠져 있잖아요. 네. 사실 화이트 해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잡고 거기를 보완하고 뭐 이런 구조도 있고 한데 뭐 관련 기업들이 예전에 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언뜻 생각은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이 사고의 영역을 조금 이렇게 넓혀볼 필요는 있다. 여기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현재의 그 상황과 추종하는 것은 실리익은 적으니까 네. 어쨌거나 이슈는 나왔고 이슈가 어떻게 발전하거나 뭐 확대될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저렇게까지 뭐 스타링크까지 지금 얘기는 해주어왔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마무리 지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연관성이 이제 좀 다른 쪽은 얼마나 좀 파생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아직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들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AI 로봇 드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쪽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쪽이 제일 또 중요한 건 보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드론도 이게 단순하게 예전의 드론이 레저용 드론이 아니라 이제 무기 공격형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거고 로봇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각 가정에서 혹은 주요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네. 보안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 관련돼서 사실 지금은 그게 어떤 회사가 거기에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은 못함이지만은 네. 그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조금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이슈들 감안해서도 또 보안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이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대 대표도 결론 좀 적어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래 애초에도 좀 괜찮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검증이 된?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던 이통 3사 중에서 KT가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설사 반사이익도 이제 보겠지만 원래도 KT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방법도 있겠고 중소형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그대로 급등이 나왔으면 좀 이거는 따라잡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온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 뭐 큰 금액을 투자할 만한 그 정도 시총의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성을 노려본다면 지금 유심칩 관련된 종목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 금융보안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네. 자, 그러면 시간은 거의 이제 쭉 다 됐는데, 뭐, 이제 4월 말 5월 초 얘기해드리고,
지금 우리한테 답답한 거는 뭐 수출, 내수 앞서도 지적했지만 내수에 이제 연휴가 좀 껴 있어서 그래도 미리 좀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호텔신라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네. 좀 주가가 강하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면세, 뭐 호텔, 뭐 네. 여행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오늘 뭐 면세 쪽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한 10%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중국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조금 친화적으로 좀 액션을 좀 변화가 되고 있죠.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무비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유럽 대권 후보는 기동 그 당 민주당 자체가 그래도 조금 중국,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좀 중국하고 조금 관계를 조금 좋게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들도 조금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긴 연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이게 사실은 뭐 예전 같으면 호텔신라 이렇게 상승했을 때 아니 저점에서 오늘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여기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주가 상승이 연속적으로 잠깐 좋게 반짝도 나왔거든요.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투영되는 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뭐 호텔신라 오늘 10%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급등이 이어진다고 말은 못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에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신세계도. 그래서 충분히 이 16만 원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네.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오늘은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강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면세에서도 카지노 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온다라면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는 내수 소비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어려웠죠.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게 뭐 그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호텔신라가 아니라 주가 너무 떨어져서 모텔신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저는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엔데믹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또 여행이나 관광 상품이 좀 좋아질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경기가 불경기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불경기로 인해서 또 가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불경기가 좀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엔데믹에다가 후경기까지 이제 겹치면서 사이클상으로 이제 좀 호조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뭐 레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호텔 쪽은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요. 한 올해 말 정도부터 투자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봤고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가 오늘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